2학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16강 첫 번째 시간이 지난 시간에 배운 쿨롱 법칙이었습니다. 쿨롱 법칙은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죠. 기본임이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로 발견한 기본임이 바로 전기력이었고, 쿨롱 법칙이 이 전기력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오늘은 중첩 원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중첩 원리는 시험 문제에 중첩 원리가 뭔지 써라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중첩 원리를 알아야지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지금 나오는 이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 원리를 배웁니다. 중첩 원리는 여러 분야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파동에서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하죠. 파동에서 중첩 원리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변이가 전달되는 현상이 파동이죠. 매질이 진동하는 변이가. 근데 만약에 두 파동이 한 매질에 같은 위치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그 한 파동은 이 매질을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이쪽에서 온 다른 파동은 이 매질을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매질은 어디로 움직일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중첩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변이는 벡터인데 위로 올라가는 벡터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벡터 두 개를 벡터 합한 것처럼 변이가 매질이 움직인다, 진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첩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력도 이 중첩 원리를, 전기력에도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동에서 비슷한 의미로 중첩 원리를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쿨롱 법칙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쿨롱 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쿨롱 법칙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쿨롱 법칙이 뭐냐면 여기서 Q1과 Q2가 바로 점전합니다. 그래서 두 점전화 Q1과 Q2가 이제 하나는 R1에 있고 하나는 R2에 있으면 둘 사이의 전기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쿨롱 법칙은 두 점전화한테 적용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전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피가 없고 위치만 있는 그런 전화를 점전화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는 전화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피가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갖는 전화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왜 그러냐면 이 기본 법칙, 전기력을 구하는 법칙은 점전화에 적용되는 법칙인데, 우리 이렇게 크기를 갖고 있는 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이놈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고 하면 과연 이 쿨롱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이런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중첩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전기력에는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파동에서 두 변이가 합해질 때 두 변이의 벡터합을 한 것처럼 이제 두 파동이 만났을 때 변이가 진동한다라고 했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에도 이 중첩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점전화가 아닌 두 전화 사이의 전기력을 구할 때도 쿨롱 법칙을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점전화에 적용하는 쿨롱 법칙을 점전화가 아닌데도 적용하는 원리가 바로 중첩 원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 원리가 무엇인지만 이해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점전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점전화에 성립하는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첩 원리가 무엇인지, 전기력이 중첩 원리를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점전화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점전화를 하나 Q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Q2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Q3는 여기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Q1과 Q2가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고 싶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쿨롱 법칙은 두 개의 점전화에 대한 법칙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Q2가 없다고 생각하고 Q1과 Q3 사이의 전기력을 쿨롱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게 F3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한테 작용하는 거다라고 그랬죠. 이게 F31이라고 하면 이 F31은 두 점전화 Q1과 Q3만 있을 때, Q2가 없을 때, 그때 Q1이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쿨롱 법칙 잘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는 Q1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Q2하고 Q3만 있다고 생각하면 또 쿨롱 법칙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전기력을 우리 F32라고 하면, 그러면 F32는 Q2와 Q3만 있을 때, Q2가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개가 다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가 다 있다고 하면 이 두 개를, 이 두 힘 따로따로 구한 거에 백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F3를 구하는데, 그래서 이 F3는 F31과 F32를 더한 것이 바로 두 개, Q1과 Q2가 다 있다고 했을 때 전기력이다. 그래서 세 점전화가 있을 때, 모두 존재할 때 Q1과 Q2가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3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것을 우리 전기력은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당연히 우리 전기력 구할 때 또는 다른 거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꼭 당연하지만 한 게 아닙니다. 전기력이 이 중첩 원리를 만족하는데 만약에 전하가 굉장히 커서 전기력이 굉장히 세다고 한다면 중첩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 원리는 전기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대부분 항상 성립하는 것이지만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첩 원리를 이렇게 비유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B는 없고 A하고 C만 있을 때 뭔가 상호작용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A는 없고 B하고 C만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더한 거하고, A, B, C, A와 B와 세 사람이 있을 때 모여서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자고 할 때 그때 한 거하고 항상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 들죠. 그래서 우리 그 전기력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체가 아닌 그런 것들 사이에는 아주 중첩 원리가 적용하는 게 아주 뻔해 보이지만 우리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벌레라고 하더라도 벌레 두 마리가 서로 있을 때하고 벌레 세 마리가 있을 때하고는 어쩌면 동작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원리가 만족되는 게 모든 현상에서 그냥 자명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중첩 원리가 만족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전기력을 꼭 두 점전화 사이만이 아니더라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쿨롱 법칙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것에 대한 법칙인데, 그래서 쿨롱 법칙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Q1과 Q2가 두 점전화였죠. 근데 전기력은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 그래서 두 점전화가 다른 세 번째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각각 두 개씩만 있다고 할 때 그걸 더한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꼭 점전화 세 개만 있을 때 성립하겠습니까? 여기 하나씩 더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더라도 이걸 나눠 가지고 점전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전화 세 개가 있을 때 지금 방금 한 것과 같이 중첩 원리가 만족한다는 것만 보일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그 전화 분포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가 성립하면 중첩 원리를 만족하면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를 이용하면 어떤 형태의 전하들 사이의 전기력이라도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중첩 원리가 전기력이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력만 중첩 원리 만족하겠습니까? 만일력은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일력도 이제 그 중첩 원리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만일력도 굉장히 질량이 커가지고 블랙홀 같은 이런 데 있으면 어쩌면 중첩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간단한 퀴즈 한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크기가 같고 부호가 같은 세 점전화가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리들은 이렇게 다 같습니다.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요놈들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하고 A 사이의 전기력 더하기 C하고 A 사이의 전기력이 되겠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와 B 사이의 전기력 더하기 C하고 B 사이의 전기력이 되겠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받는 전기력 중에서 전기력이 가장 크게 받는 점전화가 어떤 것일까? 세 점전화가 다 똑같은 전기력을 받을까? 아니면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많이 받는 전화도 있을까? 자, 요런 모양으로 놓여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A가 전기력 제일 큰 거 받을 것이다. B가 제일 큰 거 받을 것이다. C가 제일 큰 거 받을 것이다. A하고 C가 요거 두 개가 같이 똑같이 제일 큰 거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첩 원리와 쿨롱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전기력을 구해야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숫자들이 전하의 크기나 이런 게 안 주어졌어도 D가 전부 같다. 그리고 이 전하량이 전부 같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먼저 B에 작용하는 거 먼저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B에 작용한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개가 부호가 같으니까 청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A가 B한테 작용하는 건 반대 방향일 텐데 거리가 2배니까 요놈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2배니까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요거의 4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요게 바로 중첩 원리입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B가 받는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가 받는 전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받는 전기력은 B가 C한테 작용하는 건 요놈하고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가 C한테 작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 요건 거리가 B가 받는 것보다 거리가 3배니까 요놈의 9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받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받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받는 거는 우리 이제 B가 A한테 하는 건 A가 B한테 작용한 요 놈하고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받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받는 놈은 역시 왼쪽으로 작용하지만 요 놈하고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어떤 놈이 제일 크겠습니까? 가만 봤더니 자, 여기서 요 놈 크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작고 요 놈 하지만 요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 놈보다 요게 더 작게 되죠. 저건 조그만 거 더한 거니까 이제 제일 작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게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C가 가장 큰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점전화가 3개만 있을 때 중첩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 했는데 일반적으로 n개가 있을 때도 바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점전화에 의한 전기력 구하는 걸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렇게 3개만 있을 때 먼저 합니다. 3개만 있을 때 하면 우리 여기 지금 이 R1에 Q1이 있고 R2에 Q2가 있습니다. 그래서 Q1과 Q2가 R에 있는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Q1이 Q0에 작용하는 건 F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Q2가 Q0에 작용하는 건 저 F2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는 거, 이게 중첩 원리죠. 두 개 더한 게 F가 되니까 바로 그걸 두 개를 하나씩 써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Q1이 그 Q0에 작용하는 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 R에 있는 거니까 R 빼기 R1, Q0, Q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R 빼기 R1,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했었죠. 그리고 Q2가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고 R은 그대로 두고 R1짜리 R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면 Q3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R1, R2짜리를 R3라고 놓고 Q1, Q2짜리를 Q3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더라도 그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더하기 부호
서메이션 부호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RI는 지금 R1, R2, R3 이런 I가 1부터 N일 때 RI라는 위치 벡터, N개의 위치 벡터에 Q1, Q2, QN이 QI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R에 놓여 있는 Q0에 작용하는 F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그 법칙이 바로 뭡니까? 그 요령이 바로 뭐냐면 여기 1, 2 이렇게 했던 자리를 뭐로 바꿉니까? I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이라고 써 있는데 또는 이렇게 2라고 써 있는데 이걸 뭘로 다 바꿨어요? I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I라고 바꿔놓고 이 I를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N개의 점전화가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바로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한 게 바로 무엇을 이용한 것입니까? 쿨롱 법칙과 이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N개의 점전화가 Q0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한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한 문제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점전화들이 지금 사각형의 한 변에 이제 그 한 변의 꼭지점에 점전화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한 변의 길이는 1cm라고 하고 거기에 고정된 전하의 전하량은 5 나노쿨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노쿨롱은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이렇게 있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어요. 이게 바로 1cm라고 그랬죠. 그리고 꼭지점에 놓여있는 전하 하나의 전하량은 Q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5 나노쿨롱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요거 각각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대칭이니까 하나에 작용하는 전기력만 구하면 나머지도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놈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나머지 세 꼭지점에서 작용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은 저 아래쪽 왼쪽에 있는 놈이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그 다음에 F2는 저 위에 있는 놈이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그리고 F3는 저기 대각선에 있는 놈이 작용하는 전기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려놓은 게 어떻습니까? 크기가 F1과 F2는 크기가 같지만 F3는 저 거리가 뭐니까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F1과 F2는 크기가 같으니까 그 크기만 먼저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F1하고 F2는 크기가 같은데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4파 입시는 줄여보는 1 하고서 둘 사이의 거리가 A니까 A 제곱분의 Q 제곱 이러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거 숫자 집어넣을 때 단위 따로 쓸 필요 없이 전부 다 SI 단위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파 입시론 여러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 이러면 되고 Q에다가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죠.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는 1cm라고 했으니까 미터를 해야 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힘의 단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뉴턴 이렇게 부르면 되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인데 이건 아주 똑 떨어집니다. 이건 2.25 밀리 뉴턴 이러면 아주 좋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로 표시하면 표시가 잘 된 겁니다. F1과 F2는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F3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F3는 어떻습니까? F3는 Q제곱은 같은데 거리가 루트 A가 되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면 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니까 루트 A를 제곱하니까 2A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요거 다시 해야 됩니까? 요거 이미 해놓은 거 하면 됩니까? 자, 요거를 갖다 2로 나눈 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요건 뭐하고 똑같아요? F1의 2분의 1과 같으니까 요걸 2분의 1로 나누니까 1.125 뉴턴이 되는 걸 1.125 밀리 뉴턴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세 개를 그대로 숫자를 다 더하면 안 되고 F1과 F2는 요건 벡터로 더해야 되니까 F1 벡터하고 F2 벡터를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기다가 F1의 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루트 2를 곱해서 계산하면 이건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3.182 밀리 뉴턴쯤 됩니다. 그러면 F1과 F2를 이렇게 더한 거의 방향은 뭐가 돼요? F3하고 같게 되죠. 그럼 요건 두 개를 크기만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F1 벡터와 F2 벡터와 F3 벡터를 다 더하면 이 두 개의 크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4.307 밀리 뉴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요걸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문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유효 숫자는 3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유효 숫자 3개를 따가지고 4.31 밀리 뉴턴이라고 답을 쓰면 아주 답을 잘 쓴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전기력을 계산하는데 전기력을 계산하는 법칙은 쿨롱 법칙인데 쿨롱 법칙은 점전하들 사이에 성립하는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력을 계산하는 전하들은 점전하가 아닐 경우가 더 많은데 또는 점전하가 여러 개일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할 때 쿨롱 법칙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제 허용해 주는 법칙이 바로 뭐냐면 중첩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이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 또는 전기력의 중첩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대로 그대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다 더하는 식으로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쿨롱 법칙, 점전하에 적용되는 쿨롱 법칙을 모든 일반 형태의 전하한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첩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전기력을 계산하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물리량을 우리가 도입합니다. 뭔가 복잡해질 때 물리에서는 항상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쉽게 만든다고 했죠. 자, 그렇게 도입한 물리량, 전자기 현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새롭게 도입하는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